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네. 오자마자 이런 걸 주시네요. 저희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예, 대표님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금돼지 송량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소규모 건물을 지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규모 건물을 하면서 팔아간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건물을 이제 매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직접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매각해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좀 도와드리는 컨설팅도 하고. 건물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왜 황금돼지인 건가요? 이 돼지가 땅이잖아요. 돼지를 땅이라고 하는데 황금돼지라고 하면은 좀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 황금돼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궁금한 게 그러면 아파트처럼 어떤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조금 값이 오를 때 판다 이런 시세 차익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건물 보유하고 있다가 뭐 임대료 받고 있다가 조금 이제 뭐 자산이 좀 올라가면 그때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안 좋은 거를 사서 조금 정상화를 시킨다. 조금 이렇게 개선을 시켜서 제값에 파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소액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도 처음부터 막 큰 금액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 시작을 했었고 막 몇십억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작은 금액으로도 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금액대는. 아,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떤 건물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냥 저쪽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장소고요. 이제 지금 매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어서 이제 잘 팔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 완공이 돼가지고 임대를 마쳤어요. 아, 요 하얀 건물이요? 네. 월세는 얼마 정도씩 받고 있나요? 이거는 한 달에 6,500 정도. 한 달에 6,500이요? 총 몇 층이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에서 총 10개 층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 두 개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 아, 공사 중이에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요 건물들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남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도 층수가 막 한 7, 8층 정도 되다 보니까 100억대에서 한 200억대 정도 막 그렇게 자산이 규모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바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장벽이 좀 높으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빌딩이라 함은 네. 뭐 강남이나 서울 어디 있는 으리으리한 그런 그쵸. 고층 빌딩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3층짜리 작은 원룸도 그냥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빌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PD님 얘기하는 그런 빌딩이 맞긴 한데 이제 우리는 빌딩을 하기 전에 작은 건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 빼고 뭐 작은 것도 건물은 건물이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처음에 작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저 같은 일반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건물보다는 아파트 투자가 조금 더 현실적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아파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랑 건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는 내가 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조금 뭔가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개선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여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땅을 좀 밟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좀 올릴 때 조금 안정성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가 아닌 건물을 투자를 하셨다는 게 참 이게 일반인 기준에서 쉽지가 않은데 혹시 돈이 좀 많으셨다거나 금수저셨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저 네. 평범하게 그냥 직장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진짜 작게 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건물 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뭐 그냥 분양권이라든가 뭐 경매 이런 거 좀 빌라 이런 거 투자하다가 조금씩 이제 부동산 경험을 쌓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넘어온 케이스고 건물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막 큰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여기는 제가 처음에 신혼집 시작했던 데거든요. 여기서 이제 혼자 살다가 그냥 주방, 뭐 냉장고, 화장실 하나 있는 요 정도 공간 여기서 그냥 혼자 살다가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죠. 외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벌면서 이제 어렵게 조금씩 집 늘려가면서 투자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돈이었지만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네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은 저기 이제 그 청구역이랑 약수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 그래도 상권 조사도 좀 하고 좀 건물도 좀 보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저희 이제 고객 미팅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대표님이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서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 오늘 따라가면서 일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이 서울 땅에 내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땅 따먹기 하면 요거만 완전 내 땅이고 막 그 자리에 막 앉아가지고 여기는 뭐 내 땅이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인은 뭔가 내 영역에 대한 확보되는 게 되게 좀 안정감을 느끼는데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거는 그 집 자체는 영역이 되지만 땅 자체를 갖고 있는 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 위에 건물이 있을 뿐이지 내가 오로지 이제 땅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중구의 그 신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수역 근처에 나와 있고 오늘 여기 약수역에서 청구역까지 이제 이어지는 요 도로를 한번 임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임장하면서 이 주변에 이제 개발된 사례라든가 아니면 매물이라든가 잘 지어진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이제 동네 분위기도 같이 보면서 같이 저희도 이제 임장을 하고 여기가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주로 사람들이 이제 강남을 많이 보는데 강남보다 약간 땅값도 많이 저렴하면서 그다음에 교통 입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요즘 수요도 조금 약간 받쳐주는 느낌이 와서 선제적으로 한번 먼저 와가지고 한번 동네 분위기를 먼저 보려고 왔고 한번 일단 봐봐야 알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손품 팔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볼 건물이 이제 뒤에 있는 건물인데 그 약수역 바로 앞에 있는 새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개발하기 전에 땅값도 비교적 저렴하게 산 것 같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임대 업종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이제 병원으로 임대를 잘 맞춰가지고 이 사례도 한번 보러 한번 와봤습니다. 이 상권에서는 어떤 게 들어오면 좋은지 임대업이 어떻게 되면 좋은 건지 이런 거를 좀 잠깐 좀 파악을 하러 오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예상하는 임차 업종은 사실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미용실이나 병원이나 이런 거 볼 수 있고 약간 이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권역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평화시장이나 아니면 패션 업체들도 많이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거라서 뭐 사옥이나 오피스들은 어떤 업종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한번 보러 같이 와본 거죠. 대표님 근데 요 앞에 거리 분위기를 안 맞는 엄청 큰 건물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그 대로변이기도 하고 땅에 약간 그 출신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긴 출신 성분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높고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건물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 공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왜 공실인 거예요? 여기는 일단 건물을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놨잖아요. 잘 지어놨는데 일단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뭘로 지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뭘로 지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사무실 즉 업무시설로 지었어요. 요 입지에 맞는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수역이나 요 인근 지역은 그래도 이제 좀 사람이 거주하기는 좀 편안하고 하니까 오피스텔을 개발을 하면 조금 이제 수요가 잘 받쳐줄 것 같은데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거 임대료를 받쳐줄 만한 수요가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건물에는 그러면 사무실 이외에는 다른 게 입지하기가 좀 어려운 건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역세권으로 가면 요거랑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상층부가 다 병원으로 찼어요. 근데 사실 건물마다 다 병원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걸어서 한 50m 정도 왔으니까 병원으로 채우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무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일반 사무실이라 하면 이런 신축 건물은 임대료가 높아요. 이제 높다 보니까 사실 여기 들어올 바에는 사실 옆으로만 가면은 뭐 조금 오래됐지만 임대료가 싼 데도 있고 하는 그런 대체제가 있으니까 요런 것까지 이제 다 채워지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내가 만약에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었는데 세입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뭐 금리가 좀 떨어지는 추세긴 한데 아무래도 좀 대출 이자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임대 시장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사실 공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뭐 작은 거라도 투자를 할 때 뒷단 즉 이게 팔릴까 이게 임대가 맞춰질까 뒷단까지 고려를 하고 앞단을 좀 시작을 해야 조금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늘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무조건 다 맞는 말은 아니네요. 아, 그렇죠. 괜히 뭐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계획이나 그런 엑시 전략이나 아니면 임대 전략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싸다고 아무거나 샀을 때는 사실은 나중에 정말 이자는 나가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그거 완전 생돈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사실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약간 그게 아니고 완전 그냥 황천기 가는 거예요. 황정이 네. 약간 저승 아래에 건물주 있는 아, 거네요. 완전 지하 망.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입지나 이런 거를 잘 보고 임대료 판단, 그다음에 얼마에 사야 정말 효율이 나는지 그런 걸 면밀하게 봐야 좀 투자를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크게 망한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아, 그럼요. 강남에 사실 요즘 많이 물렸잖아요. 사실 대표적으로 강남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투자 수요가 제일 많고 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강남에 건물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예인들도 뭐 성공 사례도 나오지만 사실 손절 사례도 가끔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불과 한 3, 4년 전에는 그냥 뭐 강남 불패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투자만 하면 막 세입자가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무조건 투자만 하면, 개발만 하면 아, 임대 맞춰지는구나, 그럼 돈이 되는구나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고금리 기조가 한 재작년부터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임대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이자는 똑같이 나가는데 오히려 더 나가는데 임대가 안 맞춰지니까 완전히 지금 다 힘들어하는. 제대로 준비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면 강남 필패가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조금 어려워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임대가 되는 그런 입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뭐 내 건물만의 매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임대 전략이나 엑시 전략이 좀 뾰족하게 있다. 뭐 예를 들면 내 건물은 주변보다 임대료가 뭐 조금 더 싸. 아니면 내 건물은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서 임차인이 들어갈 때 아, 이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인이야. 뭐 그런 뾰족한 무기가 있으면은 뭐 그래도 조금 낫죠, 상황이. 네, 대표님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건물이 사실 저희가 예상하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굉장히 좀 거래가 잘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비싸게 잘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이나 뭐 그런 방향보다 달리 조금 더 투자를 잘한 케이스 그런 거라고 보여져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유심히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임대가 차져 있는데 3층만 지금 임대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사진 찍어가지고 전화해서 뭐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것도 좀 파악해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입지나 이런 거는 봤는데 건축물 자체만 봤을 때 사실 심플하면서도 조금 약간 그래도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외벽을 뭘로 했는지 돌인지 뭐 다른 아니면 타일인지 뭐 그런 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본 거고요. 이 건물은 얼마에 팔린 건가요? 이거는 지금 땅이 55평이에요. 2018년에 이제 55억에 거래를 됐다가 55억. 예, 그러면 이제 평당 1억 정도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18년에 강남도 아닌데 1억 주고 이 지역을 샀다는 게 또 의아해 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또 거래가 됐어요. 예, 근데 그때 80몇 억인가? 저희는 이 지역에 이거를 87억에 누가 살까라고 이제 의아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게 실거래가 찍혔다 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유심히 본 거죠. 여기는 그러면 예상하는 임대료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제 주변에 비슷한 그런 신축급 건물 임대료 봤을 때 한 10만 원 초중반 정도, 한 평당 평당 임대료가 한 10만 원 초중반 정도 받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1층이나 여기 지금 하이차다가 있거든요. 여기가 예전에는 이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1층이나 2층 요 정도는 그래도 한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희 그냥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건물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월세가 바뀌고 그러기도 해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그냥 그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뭐 임대차 계약은 사실은 그냥 거의 유지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받던 돈을 그냥 새로운 사람이 받는다, 약간 그렇죠. 이런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새로 왔는데, 내가 건물주 사 새로 왔는데 이거 돈 마음에 안 들어, 나 올릴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건물주랑 사실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승계하는 조건이면 그대로 가야 되고, 보통 1년이나 한 2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임대료 협상을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5% 올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건 진짜 재량껏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건물의 가치가 임대료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건물을 샀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오냐가 결국에 그걸 수익률이라고 하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건물의 효율을 100% 끌어내기 위해서 임대료를 뽑아내야 되는 게 또 건물주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요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랑 주택을 좀 섞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상가주택 유형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까 대로변에서 공실인 건물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주택이 없이 싹 다 그냥 뭐 사무실이나 이제 상가로 짓다 보니까 조금 공실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거처럼 상층부는 좀 주택으로 섰고, 그다음에 이제 하층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리테일, 그리고 1층은 뭐 작은 식당이랑 그다음에 뭐 주차장,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주택을 투자를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주택을 또 여러 가지 뭐 임대사업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물을 할 때 무조건 그냥 상업용 건물, 무조건 근생 건물 뭐 그런 것만 고집한다기보다는 임대의 안정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사실은 저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가로 만약에 구성을 했다면 임대료를 만약에 100을 받았다. 근데 주택으로 구성을 하면은 뭐 130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물,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 건물의 구조를 보니까 좀 밖에 유리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는 약간 이런 모양인 건데, 이런 거는 좀 건물 건축할 때 평수를 좀 늘리려고 이동한 건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층별로 사실은 조금 이제 미적 요인을 약간 가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이제 1조 사전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거해서 좀 밀리는 부분은 밀리고 나올 부분은 나오고, 약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건물을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화이트 톤 아니면 유리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하는 그런 건축의 트렌드인 건가요? 근데 트렌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랄까, 우리가 노래로 비유를 하면, 요즘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이 누구죠, 피디님? 저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브라든가, 네. 뭐 저 요즘 뭐 걸그룹 잘 모르는데, 네. 근데 그런 노래들은 사실 뭐 소녀시대, SES 너무 옛날 건가? 해가지고 뭐 네. 약간 그런 뭐 원더걸스 해가지고 쭉 오잖아요. 네네. 변하는데, 그게 약간 트렌드라고 하면은 네. 약간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거는 트렌드가 아닌 클래식이잖아요. 완전 클래식. 클래식. 그래서 건물도 저는 약간 기본적인 클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렌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화이트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성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선호하는 거는 이제 돌이나 벽돌, 그런 약간 클래식한 자재를 쓰는 게 유지관리 측면이나 약간 뭐 트렌드도 좀 덜 타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다양한 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정말 베토벤의 그런 클래식함과 걸그룹의 그런 트렌디함을 모두 갖춘 그런 건물이라도 그거 좀 약간 적절히 잘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조금 심플하게 약간 이게 라임스톤이라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이랑 유리도 좀 쓰면서 상층부에 있는 주택은 또 벽돌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자재들을 조화롭게 쓰면서 트렌드도 맞춰가면서 조금 클래식하게, 조금 너무 질리지도 않게 그렇게 좀 잘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피디님, 이 건물은 뭐 같으세요? 이 건물이요? 네. 그냥 카페 같은데요? 이 건물은 뭐 언뜻 보기엔 카페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요? 네. 그래서 사실 건물 외관만 보더라도 약간 좀 힙하지 않나요? 너무 힙하고 요즘 뭐 인스타 콘크리트 감성 그런 느낌인데요? 뭐 언뜻 보면 투박하기도 한데, 그래도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센스도 있고 포인트도 있는 약간 그렇게 잘 지은 건물 같은데, 이게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갔으면은 뭐 카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통사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통사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래도 뭐 약간 회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간 뭐 쉬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약간 로비처럼 쓰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위에는 완전히 이렇게 오피스로 쓰고 있고, 주차장은 이제 지하로 약간 그런 사례죠. 근데 약간 건물주 입장에서 사옥처럼 통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대환영할 고객들이겠네요? 그렇죠. 저도 지금 강남에 하나 이제 건물을 개발을 해서 이제 통임대를 놨거든요. 통임대를 놓으면 관리가 쉬워요. 한 업체가 하기도 하고, 그 업체가 건물을 다 통으로 쓰기 때문에 건물 관리도 이제 임차인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 임대를 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 관리를 이제 또 임대인이 해줘야 되고 건물주가 해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다 장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으로 들어오면 단점이, 이분이 나가면 빵이 되죠. 아, 그래서 100 아니면 빵인데, 이게 만약에 층별로 임대를 놓으면 관리는 조금 손이 많이 들어가긴 하나가 나간다 하더라도 100에서 빵이 되는 게 아니고 뭐 70이나 60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약간 그런 리스크는 좀 덜하죠. 예, 대표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그 고객사에 가고 있어요. 이제 고객사를 하면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디벨롭을 한다거나 이제 개발을 하는 거를
저희한테 이제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대신 검토도 하고 대신 뭐 개발 대행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하러 직접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대표님은 건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제 첫 건물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진짜 작은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었거든요. 지어서 임대도 놓고 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얼마 주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땅값이 한 4억 3천 정도 했었어요. 근데 땅이라 하면 서울에서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고 이제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물들도 임대료는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가치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거기다 이제 공사비를 좀 투여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행위가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4억 3천을 아예 순수하게 4억 3천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대출이 한 3억 3천 나왔어요. 그러면 1억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1억 정도로 해서 그냥 매입을 하고 갖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건물을 새로 지었죠. 그러면은 1억을 주고 그게 첫 건물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건물로 얻은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 건물을 저는 이제 새롭게 건축물을 지어서 이제 좀 수익을 냈고 그걸 지금 만약에 월세를 다 놓는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월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대표님 총 건물을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작은 건물 3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에 조금 중소형 상업용 건물 그 3개를 지금 갖고 있거나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총 6개? 그 6개의 건물의 가치는 얼마 정도 돼요? 그냥 규모로만 봤을 때는 가치는 한 600억 되지 않을까요? 600억. 네. 어떻게 규모만 보면 그렇다. 6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빌딩을 다룬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2019년 첫 투자를 하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그 직장 다녔었어요. 통신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영업사원으로. 2010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나름 뭐 대학교 나오고, 나름 그래도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20대 때는 그냥 철없이 그냥 뭐 놀았던 것 같고, 31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월급 갖고는 너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결혼을 하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내가 살 집. 근데 혼자 살 때는 뭐 자취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뭐 크게 그냥 아무데나 살아도 되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해보다 보니까 뭔가 집을 구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 월급 가지고 정말 내 집 마련? 뭐 전셋집이라도 구하려면 이게 장난 아니네? 약간 그럴 때부터 조금 고민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건물 투자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떻게든 막 연끌을 해가지고 진짜 오래된 아파트 전셋집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첫째 애를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출산도 하고 이제 겨울 되면 몸이 좀 춥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반신욕을 하고 싶은 거야. 욕조에 물을 담아가지고 반신욕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갔던 전셋집 아파트가 완전 화장실이 썩었어요. 막 욕조에 곰팡이가 피다 못해 그냥 눌러 붙어가지고 완전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이제 대중 사우나나 막 이런 데도 조금 약간 위생적으로 좀 걸리고 출근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 락스로 이제 몸도 편찮으신데 그걸 락스로 욕조를 다 닦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욕조를 이제 반신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이제 좀 현타가 와가지고 이건 진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가족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거 하나 사치까지도 아닌데 이런 거를 좀 충족하려면 진짜 뭔가 좀 하긴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좀 각성을 하게 됐죠. 대표님은 대기업도 나오셨고 그럼 남들보다 월급도 조금 많았을 거였으니까 돈이 많아야지 이런 건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돈이 많으면은 하기가 편하죠. 편한 건 사실인데 할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돈이 적어도 분명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건물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려면 뭐든지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해서 같이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건물 투자를 할 때 같이 공부하고 했던 그런 동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다 뭐냐? 뭐 다 부자고 의사고 막 전문직이냐? 아니에요. 주부도 있고 중소기업 다니는 분도 계셨는데 그 당시 그분 급여는 사실 한 20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서 그분도 사실 어떻게든 막 아락바락 모아가지고 막 해보겠다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분도 사실 건물 샀거든요. 약간 근데
부동산 투자라 그러면은 뭐 벌써부터 사기도 막 많을 것 같고 뭐 전문 지식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많이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 투자가 아무리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액이라는 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꽤 큰 금액이잖아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래도 어렵게 모은 돈이나 힘들게 저축한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할 건데,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거는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가 됐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뭐 시간, 노력, 돈을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 뭔가 공부도 안 하고 좀 알아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 투자도 할 때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게 또 고시 공부하듯이 엄청 또 많이 해야만 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만 알아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1층에서 이제 자동차 뭐 정비, 뭐 튜닝 이런 업을 하고 계셨고, 원래는 여기서 이제 세입자로서 사업을 꾸준히 하셨어요. 이제 임차인으로 이거 건물을 쓰다 보니까 이 건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최근 한 2, 3년 전에 이 건물을 아예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주가 되셨고 나머지 층은 이제 임대를 놓고 계신데, 이 건물을 한번 조금 좀 수선을 해서 가치를 올리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 거를 오늘 브리핑하는 시간입니다. 윤본으로 아니면 저희 손에서 해결하기는 너무 분석이 어려워요. 네. 촬영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오늘 약간 말이 평소만큼 막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를 제 채널이 아닌 이제 제3자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느낌이 좀 새로웠고 좀 유익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빌딩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투자금이 뭐 한 1, 2억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경매로 빌라를 했었어요. 경험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시작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건물을 할 거리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좀 더 재밌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자산의 뭐 그런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을 좀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많다 보니까 건물이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뭐 건물이라고 하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다,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한 약간 그런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소액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조금만 하고자 한다면 허들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관심 갖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돈 모아서 한 5억 10억 모은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관심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다 뭐 누구나 꿈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게 건물주가 됐든 부자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꿈이 있을 텐데, 결국에 대부분의 조금 그래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여러 포트폴리오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건물로 조금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내가 뭔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든 다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